안녕하세요. 코인복구입니다. 11월 12일에 있었던 주요 암호화폐 이슈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클의 투자자 보고서 발간 내용입니다. 서클의 CEO인 제레미 알레이어가 직접 서클의 주요 수치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올렸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USDC의 유통량은 작년 대비 108% 상승해서 73.7빌리언이고 오늘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약 1경81조 정도 됩니다. 천문학적인 액수네요. 특히 레비뉴가 66% 상승해서 7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85억 정도 됩니다. 다만 주가는 예상 외의 실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락업 해제 위험에 따른 물량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좀 자세히 보자면 IPO 문건에 따르면 서클의 IPO 보고서에 따른 락업 해제 일정을 보면 9월 30일에 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한 날로부터 두 번째 거래일 또는 상장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짜 중 이른 날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2일 3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왔으므로 내일 투자자 등 내부자 락업이 해제될 것으로 생각되어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크 토큰에 대한 언급인데요. 분기 보고서에 따라 서클의 네이티브 체인인 아크 네트워크에 토큰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시티들은 아크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테더가 강력하게 밀어주는 체인인 플라즈마와 스테이블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테이블이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는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비트와이즈의 체인링크 ETF가 DTCC 프리런치 리스트에 등록된 뉴스입니다. DTCC는 미국 금융시장의 증권의 청산, 결제, 거래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기업입니다. 프리런치 리스트에 업된다고 해서 ETF 상장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인 미래로 ETF가 상장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DTCC 디지털 자산 부문 CTO인 다니엘 도니 역시 체인링크가 주최한 스마트콘 2025에서 100조 달러의 규모의 자산을 토큰화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체인과 주식시장 플레이어들의 데이터를 이어주는 오라클인 체인링크의 중요성이 생각보다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식은 리도의 바이백 프로포절입니다. 유니스왑의 바이백 프로포절에 따른 반응이라고 생각되고요. 유니는 발표 시점 이후 최대 50% 상승했다가 장 상황이 침체 등에 따라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리도의 바이백 발표는 이에 따른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도의 바이백 조건은 이더리움이 3,000달러 이상일 것, 또 연간 레비뉴가 4천만 달러 이상일 것, 스테이킹으로 인한 재무부 유입에 따른 수익의 50%를 배정하는 것입니다. 큰 폭으로 매수를 했을 시 가격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2% 이내의 프라이스 임팩트에 대한 제한이 있고, 또한 연간 10 밀리언 달러 이내로 바이백 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리도의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725 밀리언 달러, 그리고 FDB는 814 밀리언 달러이므로 사실 연간 바이백 10 밀리언 달러는 큰 편이 아닌데요. 다만 현재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돈은 많이 벌어가지만 토큰은 리워드용에 불과하고 수익이 토큰 홀더에게 흘러가지 않거나 또는 토큰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유니와 리도의 바이백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첫 번째 움직임이라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번째는 펌프펀의 메이엠 모드 발표입니다. 메이엠은 펌프펀의 자율거래 AI 에이전트입니다. 코인 발행자가 개설 시에 활성화가 가능하고, 활성화 시 메이엠이 기존 한계인 1빌리언 토큰을 넘어서 1빌리언 토큰을 더해서 찍어냅니다. 총 2빌리언 토큰이 될 수 있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팔리지 않는 토큰은 소각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펌프펀에서 찍혀져 나온 토큰들은 1빌리언이 한계인 것들이 있었는데 최대 1빌리언 개수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조금 더 많은 코인이 발행되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크리에이터에게는 메이엠이 더 많은 거래를 이루어내면서 수수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트레이더에게는 거래 파티가 기존에 있던 풀뿐만이 아니라 새로 생기는 메이햄이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좋은 코인을 찍어냈다면
더 많은 양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펌프펀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 트위터에서는 시티들이 이제 메이햄에 대한 각종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 메이햄이 찍어낸 코인에 설거지 당했다는 등 메이햄이 파머라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펌프펀의 매우 실험적인 에이전트인 것 같고 긍정적인 사례가 나와줄 때까지는 메이햄이 켜진 것들이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멀티플 라브 비교입니다. 트위터 시티인 타키 마에다에 따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2021년 고점 이후 그리고 2022년 5월 하락장의 순자산 가치의 배수 MNAV를 현 시점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타이키가 주장하는 점은 로컬 바텀에 가까운 시기가 아닐까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antastic Time to be Bullish Crypto라고 하는 것을 보아 암호화폐에 대한 지금은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입니다. 개인적으로 2025년은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 즉 DAT 회사들의 시기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미 DAT 회사들의 누적 매수는 100빌리언 달러를 넘었으며 비트코인의 3.2%를 마이크로스트래치가 갖고 있고 이더리움의 2.92%를 비트마인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ETF를 제외한 수치라서 ETF뿐만 아니라 회사채로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수익성을 추구하는 주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하방이 뒷받침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이퍼리퀴드의 팝캣 공격입니다. 공격자는 하이퍼리퀴드에서 20밀리언 달러에서 30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팝캣 포지션을 오픈하면서 팝캣의 가격 상승을 유발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하도록 매수벽을 올려놓고 이를 취소하면서 하이퍼리퀴드 볼트에 자신의 포지션을 넘기는 공격을 했습니다. 하이퍼리퀴드의 공격에 대해서 알려면 볼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기존의 오더북 시스템에서는 제가 매수를 걸면 다른 누군가가 그 가격에 매도를 해서 체결이 되어야 포지션이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하이퍼리퀴드의 HAP는 설정된 컨트랙트로 유저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거래 대상의 카운터파트가 컨트랙트가 되는 것이죠. 이는 유동성이 없는 환경에서 자동으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마켓 메이킹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포지션이 청산될 때 발생합니다. 공격자는 일부러 하이퍼리퀴드의 가격을 상승시킨 뒤 포지션이 드러나지 않는 CX와 같은 다른 거래소에서 숏을 칩니다. 그러면 공격자는 CX에서 숏 포지션을 보유하게 되는데 여기서 매수벽을 취소하고 의도적인 청산을 유발하게 됩니다. 매수벽의 빠짐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롱 포지션 오픈에 따라 오픈 엔트리 값에 따라서 공격자의 포지션이 청산되게 됩니다. 근데 이는 자동으로 오더북으로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볼트의 청산 담당 컨트랙트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 청산 담당 컨트랙트가 해당 포지션을 강제로 인수하여 청산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 포지션이 크다면 청산을 하는 도중 볼트는 스프레드 차이로 인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볼트는 약 5밀리언 달러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공격자는 20밀리언 달러에서 30밀리언 달러의 비용으로 5밀리언 달러의 손해를 하이퍼리퀴드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팝캣의 가격은 당시 조작에 의해 0.21달러까지 상승했고 청산 과정에 따라 0.12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공격자의 정확한 수익은 저희가 알 수 없는데요. CEX에서 얼마나 포지션을 오픈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의도적인 공격이라면 아마 큰 손해는 보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젤리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 공격인데 그때마다 하이퍼리퀴드가 일시적으로 볼트 출금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퍼리퀴드가 탈중화된 덱스가 맞는지에 대한 시티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스토리의 바이백 소식입니다. 스토리는 기존 11월 16일로 예정된 바이백 클로징 기간을
2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하고요. 또한 82밀리언 달러로 예정된 펀드 역시 100밀리언 달러로 확장하여 진행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략 60% 완료됐다고 하는데 40% 정도에 대한 룸이 있어서 아직 바이백이 끝나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IP 가격은 발표 당시 5,700원 정도에서 대략 6,450원까지 15% 이상 상승했고 현재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11월 12일 암호화폐 주요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